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이번에는 채권 기초 두 번째 영상, 채권 투자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이 채권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크게만 분류한다고 하면 딱 두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투자 용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발행일, 그러니까 채권이 발행되는 발행일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는데 만기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행을 만약에 2022년 6월 1일에 하고 만기가 2023년 6월 1일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몇 년물이에요? 1년물. 그리고 우리는 year이라고 해서 1년물 이렇게 씁니다. 그 만약에 23년도가 아니라 2025년 6월 1일이라고 하면 얘는 몇 년물이 되는 거예요? 3년물. 그래서 3Y 이렇게 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 1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채권에 조금 투자를 해보신 분은 이러한 조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기 상환일이라고 해서 2023년 6월 1일. 이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채권이 발행될 때는 3년짜리로 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원하면 1년 뒤인 2023년 6월 1일 날 이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해줄게 라는 뜻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3년짜리 지금 채권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환일이 1년짜리인 채권이라면 실질 만기는 1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2022년 6월 1일에 투자를 한 다음에 한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4월 정도가 됐는데, 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좀 애매해, 좀 이상해, 맛이 가는 것 같아. 2025년까지 못 기다리겠어 하는 경우에는 조기 상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2023년 6월 1일에 기업은 그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짜리 채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면 1년째 때 무조건 상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상환일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실질 만기는 조기 상환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상환을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풋옵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풋은 파생해서 나오는 건데 판다라는 뜻이거든요. 판다가 풋. 그 반대가 뭐냐면 산다. 콜이에요. 그럼 풋옵션은 우리가 방금 조기 상환일이라는 걸 통해서 봤으니까 콜옵션이 뭔지 한번 볼게요. 콜옵션은 뭐냐면 사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사는 권리. 아까 풋옵션은 팔 권리. 풋옵션은 팔 권리. 채권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채권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당연히 발행 기업, 발행사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발행사가 가지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2년 6월 1일에 발행이 됐고 2025년 6월 1일이 상환일인데, 만약에 콜옵션이라고 해서 콜 행사일이 만약에 2023년 6월 1일이다.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발행사가 이 채권을 되사갈 수 있는 권리거든요. 투자자는 2023년 6월 1일째 때 얘가 만약에 금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라고 해봐요. 계속 가져가고 싶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져가고 싶을 거 아니야, 이 채권을. 근데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투자자는 이거를 상환받고 싶지 않아도 콜옵션에 응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사한테 좋은 권리지, 이 콜옵션은. 발행사가 2023년 6월 1일자 때 투자자들한테 야, 우리가 발행했던 채권 내놔 이러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러한 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콜옵션은 발행사의 권리, 풋옵션은 투자자의 권리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풋은 뭐예요? 채권을 할 수 있는, 채권을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이 권리를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플러스 요소인 권리예요. 근데 콜옵션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아니라 발행사의 권리니까 기업의 권리는 반대로 투자자의 뭐가 되냐면 의무가 돼요. 원하지 않아도 그 기업이 행사를 하면, 콜옵션을 행사하면 무조건 채권을 줘야 돼. 무조건 의무만이 있습니다. 콜옵션은 투자자 입장에서 의무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따라서 시장은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풋옵션이 포함이 돼 있으면 풋옵션이 없는 채권보다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게 발행이 되겠죠. 왜? 투자자한테 유리하니까. 콜옵션이 부여가 되면 콜옵션이 없는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왜? 투자자들한테 불리하니까.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콜옵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사항을 볼게요. 그러면은 콜 행사를 언제 하냐? 뭐 CJ, CGV도 그렇고 지금 단기간으로 엄청 힘든 기업이 있어요. 힘든 기업이 내가 예년에는 보면 한 2% 정도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한 10%로 발행을 해야 돼. 이 경우에 근데 이거를 너무 길게 가져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행을 했냐면 발행일이 2022년 6월 1일이고요. 만기는 2032년 6월 1일 10년물로 발행을 했는데 근데 이거 10년 동안 10%면은 기업 죽어요. 아무리 괜찮은 기업이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뭐 할게? 콜옵션 넣을게. 그래서 2023년 6월 1일 콜 행사 가능일로 이렇게 해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봐봐 1년이 지났어요. 정상화가 돼서 이 기업이 정상화가 돼서 이제 한 5%로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0%짜리 채권 뭐예요? 콜하고 그냥 콜하면 없애겠죠. 없애고 5% 채권으로 재발행하겠지. 그죠? 이거 이해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5%가 될 줄 알았더니 지금 거의 디폴트 직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20%로 채권을 발행해야 돼. 안 그러면 투자자가 없어. 이 경우에는 콜 행사를 할까요? 콜 행사를 하고 그러면 10% 채권을 없애고 20%짜리 채권을 재발행해야 되는데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발행해야 되는 이 금리가 높아지면 기존에 발행했던 것보다 높아지면 콜옵션을 하지 않아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례를 들어서 숫자가 좀 현실감이랑은 많이 동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예외가 뭐냐면 금융기관이 발행한 거 있죠. 금융기관. 예를 들어 은행채 이런 거 있죠. 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종자본증권으로 발행을 해서 30년물로 발행을 하고 5년 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5년 콜.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에 발행을 하고 2052년 6월 1일이 만기인데 30년물인데 콜이라고 해서 2027년 6월 1일 이렇게 5년짜리로.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처음 발행할 당시에 이 은행에서 발행하는데 A라는 은행이 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짜리 채권이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발행을 하려면 7%에 발행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일반적인 아까 전 사례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콜을 행사하지 않고 그죠? 그냥 5%짜리로 쭉 가잖아요. 근데 이 금융 쪽 채권은 달라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은 첫 번째 콜 일자에 무조건 콜입니다. 무조건. 이 발행한 A 은행이 콜 행사를 했을 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콜 옵션 행사일에 무조건 하는 게 관행이에요. 글로벌 관행.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채권에 투자할 때 가장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쿠폰, 이자는 다 알죠? 그리고 채권에서 사용되는 퍼센트는 전부 다 연기준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유념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4%짜리 채권이다 그러면은 연 4% 지급하는 채권이다. 근데 또 채권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조기 상환일처럼 많이 보는 게 있어요. YTM, 만기 보장 수익률, 이러한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만기 보장 수익률은 이 투자자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보장해주는 수익률이라는 뜻으로 만약에 쿠폰은 2%고 만기 보장 수익률이 4%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채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년 그리고 또 여기 뒤에 2년 되겠죠. 2년 이게 1년 2년 됐겠죠.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 기간 동안은 이자가 2%만 줘요. 그러면 4번이니까 한 번에 50원씩 주겠죠. 50원 해서 1년 동안 200원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겠지. 근데 만기까지 보유하면 얼마로 보장해준다고? 4%로.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2%만 받았으니까 만기 때 이때 2%를 웃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면 10,000원당 연
200원을 더해서 줍니다. 근데 2년짜리 채권이었으니까 연 얼마 곱하기 2에서 400원을 얹어주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채권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 때는 만 원의 상환 받는 게 아니라 1,400원의 상환을 받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제가 구하기 쉬우라고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연 단리로 했지만 이거는 3개월 보통 복리로 줍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 기준으로 복리로 줘요. 그러니까 400원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뭐 420 몇 원, 430 몇 원 이렇게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보장 수익률을 보시면서 이자가 아무리 낮아도 만기 보장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해도 매력적이겠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데요. 채권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고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라고 해서 이 각각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 시점 있잖아요. 이거의 가중평균 만기라고 하는데, 아씨, 이거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데? 야,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부터 하면 이제 이때부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잔존 만기랑 유사한 개념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잔존 만기. 그래서 2022년 6월 1일에 발행을 했고, 2023년 6월 1일이 만기라서 1년물짜리인데, 만약에 지금이 2023년 5월 1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잔존 만기, 남은 잔여 만기는 1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듀레이션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듀레이션도 뭐예요? 기준이 연기준이에요. 그래서 1개월은 1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은 나중에 수익률 계산할 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듀레이션은 이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잔존 만기랑 듀레이션이 왜 비슷하냐면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라 그랬는데 이자는 작잖아요. 우리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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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인데 액면 원금 나오는 거는 투자 액면 이렇게 10,000원이 나오는 거는 10,000원이 이자보다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상환일, 만기일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가중평균 했을 때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만기랑, 잔존 만기랑 듀레이션이랑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사치로 알면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단어는 BP라는 BP. 우리 채권 수익률 관련해서 말할 때 BP를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 BP는 10,000분의 1입니다. 0.0001이고요. 얘는 0.01%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뭐 4.5%의 채권이 발행이 됐는데, 야, 오버 10bp, 오버 10 이렇게 이야기하면 4.5% 더하기 0.1%가 돼요. 1bp라고 하면 플러스 0.01%. 그래서 플러스 10bp 하면 4.6%가 되고 1bp라고 하면 뭐 4.5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0.01%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bp, 2bp, 오버 1, 오버 3, 뭐 언더 10 이러면 마이너스 10bp 이런 뜻이라서 간혹가다 BP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10,000분의 1이란 뜻이고 0.01%라는 뜻이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고, 낯선 것들이라고 해봤자 뭐 만기 보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YTM, 뭐 그리고 BP 요 정도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쭉 보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풋옵션,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하고 낯설 수 있지만 한두 번만 딱 보시면 바로 적응하실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요 정도만 알면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낯선 단어들은 다 숙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이제 채권의 투자 전략 관련해서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영상 녹화 시간이 길어져서 이 채권의 투자 전략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이 영상이 20분 30분 되면 우리 보시는 손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채권 투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랑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짧게 영상 한 10개 정도만 보시면 채권에 대한 기초는 다 습득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만큼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점 꼭 믿어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채권 공부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기초 파이팅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